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기반 5천만 명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어떤 철학, 이념, 가치관, 마인드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이 사회에 세상 어디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살고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바로 그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먹고 살만한, 이만큼 경제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은 그래도 복잡한 것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한번 깊이 있게 연구가 되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 역사를 두고 봤을 때 분명히 이러한 사회, 이러한 구성원체들은 기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그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경제적, 물질적 풍요, 그 이면에 또 언젠가는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 할 그 당위성이 명확하게 내재되는 그러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뭐 지리적으로 반도 국가라는 그러한 사회 집단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든가 뭐 그러한 문제는 좀 더 깊이 있는 학자가 해야 할 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결국 반칙, 작은 반칙, 큰 반칙, 도대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반칙들, 그러한 토대적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토대적 반칙의 기반은 길게는 뭐 삼국시대에서부터 외란, 호란을 겪으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반칙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권력 집단, 그런 집단들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는 그러한 역할 자체가 모두 반칙이라는 그러한 측면, 불행한 반칙입니다.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칙, 그러한 반칙 자체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혼이 나야 된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그것이 반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한 작은 반칙에서부터 아예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적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동참해주는 그러한 반칙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섭성들의 토대의 연장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가까이 일제시대에서부터 본다면 일제가 원하는 그러한 신외란이 원하는 바, 그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미화를 시키더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그 상황을 잘못된 토대를 이용해서 경제적 잘 살아보기를 시도했던 사람들, 그들은 크게는 아주 큰 잘못이 있겠지만 작게는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일본 사람들이 소주 한잔 합시다 해서 같이 소주 한잔 하는 자리에 앉는 그 자체로부터 좀 더 크게 이 모든 것들이 반칙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는 흐름에서부터 잘 살고 못 살고 경제적 부의 어떤 스펙트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일제가 원하는 소주 한잔 합시다, 그 자체가 응할 수도 없고 체질적으로 응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거절, 더 나아가서 불쾌한 거절까지 하고, 그리고 만주로 도망까지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이런 사람들, 인간의 심성적으로 본다면 전자가 착한 사람이고 후자가 못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종교적인 기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이 기준이, 특히 여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착한 남자와 못된 남자들에 대한 기준 또한 그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연장에서 다시 어떤 변란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고 전자의 잘잘못을 게리고 혼을 내고 상을 줘야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치 못하게 불분명하게 그 역사가 이어져 와버렸습니다. 혼을 내고 상을 주고 이걸 떠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정도는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물타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흐릿해지는 그 연장에 누군가가 헷갈리게 하고 물타기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계속 먹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에 어떤 독재와 또 다른 동족 간의 그런 반칙들이 6.25와 유신정권과 5공화국들이 새로운 벤처 도전을 시도해왔습니다. 그 연장에 처절한 민주화를 위한 그러한 투쟁들이 이루어졌고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시대에서의 잘한 일, 잘못한 일,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분별은 그나마 명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재로부터 민주화를 쟁취한 그러한 386 세대 이후에는 바로 그러한 잘잘못의 기준이 매우 혼미해졌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투쟁으로 쟁취한 새로운 권력, 그저 막연히 반칙이지 않으리라고 기대하던 그 권력들의 빌붙는, 이 빌붙는다는 말 자체가 좋든 나쁘든 이걸 떠나서 거기에 의지해서 결국 또 각자들이 잘 사는, 잘 살기, 각 시대마다의 잘 사는 방법에 충실했습니다. 그러한 연장에 지금 우리 사회 기반에 토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토대의 특징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잘잘못을 분별해내기가 매우 더더욱 어려워져 버린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 틈바구니에 온갖 기생충과 같은 그러한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파고들어서 오직 자신의 잘 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마디로 물타기를 해대면서까지 자신들의 목표만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혼을 내는 일이 매우 더 어려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 속에, 정부 속에, 그리고 경제 기득권들 속에 곳곳에 포진되어서 물타기하는 그러한 행위들. 저는 이러한 행위가 이완용이 일제의 앞제비로서 선명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했는 것보다 더더욱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완용과 같은 그러한 반칙가들이 어느 시점에 자신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을 하고 했다면 그 책임에 대한 잘잘못은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물타기 반칙가들은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더더욱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 구성원들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토대를 우리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바로잡힌 최소한의 토대 위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 있다면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이룩한 이러한 경제를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이러한 경제적 결과를 바로잡힌 토대 위에서 수행을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바구니에 끼어들어 있는 그런 물타기 기생충들을 어떻게 박멸해낼 것인가? 그런 박멸가조차도 그것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구든 함께 기생충이 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적 토대를 어떻게 정화시켜낼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명확하게 인지 수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창조 도전형의 개인들의 능력을 함양해서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열심히 살면 잘 산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디 최선의 창조 도전형의 전사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